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류, 문명을 누리며 역사 시대로 들어가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2페이지에서 29페이지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문명은 어느 시대부터 생기는가 하면은 역사 시대니까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청동, 청동기, 자꾸 오타가 나네요.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음, 문명의 특징을 선사시대와 비교하며 설명하기. 요게 메타인지죠. 설명할 줄 알아야 내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각 문명의 공통점 파악하기. 이거는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더라? 예,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수준이 낮죠. 왜? 뭘 사용했으니까? 돌을 사용했으니까. 청동기 시대보다 도구 수준이 낮아.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분배하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였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다? 평등한 사회다. 이제 인류는 평등한 이제 역사 시대는 청동기 시대는 불평등한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죠. 교과서나 자료를 읽다가 모르는 내용은 동그라미를 치거나 꼭 선생님께 질문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도 그어보고요.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차이가 뭐냐? 예, 문명은 기술적인 것, 물질적인 발전, 즉 도시가 나타나고 빌딩이 나타나고 건물, 댐, 로봇, 기계 이런 것들이 발전할 때는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는 주로 정신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발전하고 언어가 발전하고 도덕 수준이 발전하고 예술, 미술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재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옷을 어떻게 입느냐, 뭐 이런 것도 문화, 패션 문명이라고 하지 않고 패션 문화라고 하겠죠. 그 시대마다 옷 입는 문화는 다르겠죠. 자, 선생님 언어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어의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급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언어의 문화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욕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문화 수준이 높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 시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관계 농업과 문명, 요거 중요합니다. 관계 농업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청소년 중학생입니다.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어른이 쓰는 단어, 수준 높은 단어를 좀 써야 되겠죠. 언제나 게임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언제나 초딩처럼 살 수는 없겠죠. 자, 관계 농업. 관계는 관은 물될 관, 개는 물될 개.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물을 댄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한자 왼쪽에 보면 물 숫자 삼수변이 보이죠? 농업은 농사 저거는 다 알죠? 저 관계 농업은 물을 대야 되니까 댐이 있어야 되겠죠. 도원 저수지처럼. 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부어 농사 짓는 것을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기계 없이 맨손으로 옛날에 댐이나 저수지를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자, 이런 관계농업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황하 이런 네 군데에서
관계 농업이 나타납니다. 이 네 군데에서 큰 댐이 나타납니다. 큰 댐이. 그래서 요 네 개 지역을 문명권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중간에 있죠. 지구의 중간에 있죠. 즉 북극이나 남극에 있지 않죠. 더운 지역에 있지 않죠. 그래서 예, 요런 큰 강유역에서는 이 당시 네 개 문명권의 큰 강유역에서는 당시 신석기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석기 끝부분하고 청동기 초기는 겹쳤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석기,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런 지역에는, 이런 지역에는, 이런 지역에는 신석기로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지역은 청동기 문명이 나타납니다. 이집트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문명권도 이집트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설명을 한번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죠. 여기가 왼쪽이. 그리고 여기도 사막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그러니까 사막이 많은 이집트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름에는 나일강, 여기가 나일강이거든요. 여기가 나일강 하류고요. 여기가 나일강 상류입니다. 여기는 사막 지역이지만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 중부 지역은 열대 우림 지역, 원숭이가 많은 지역, 코끼리가 많은 지역. 여기가 요 동그란 거 여기 보이죠? 여기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 여기에서 내린 비, 열대우림 지역 6월 달에는 엄청나게 비가 내립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니까 이 비가 이 강을 타고 이 나일강을 만듭니다. 그러면 해마다 넘치는 강물, 해마다 언제? 6월, 여름 시작할 때 넘치는 강물은 이집트에게 큰 선물입니다. 왜? 아프리카 중부, 여기, 빅토리아에서 시작한 강물이 해마다 기름진 흙, 좋은 흙을 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씨만 뿌리면 농사가 정말 잘 됩니다. 벼농사. 이집트인은 이 흙을 골고루 펴 새로운 경작지, 경은 농사 지을 땅을 경작지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땅을 새로운 경작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일강 옆에는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 강의 범람. 요거 어른들이 쓰는 단어 외우기 바랍니다. 범람이라는 말은 넘친다 이런 말입니다. 강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강이 넘쳐나면 왜 됩니까? 사람이 죽죠. 집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농토에는 돌비들이 막 날아오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넘치는 강을 왜야 됩니까? 가두어야 되겠죠. 넘쳐나는 강을 가두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저수지, 포금 비슷한 말은 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수지와 댐 만들어서 비가 좀 안 오면은 물을 줘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농업을 무슨 농업이라고 하느냐?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 농업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노동이 필요합니다. 왜? 옛날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로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엄청나게 그 큰 규모의 이 댐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 수변공원의 도원저수지는 저리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시켜서 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부족의 많은 사람에게 일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한 곳에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모아서 야 너는 이 일해, 너는 저 일을 해,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죠. 너는 강을 파, 너는 모래를 날아, 너는 돌을 치워.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지시를 해야 되겠죠.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부족 사람이 한 곳에 모인 것을 우리는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도시국가 안에는 사회조직,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하는 사람, 피지배,
피는 당할 피자입니다. 당할 피자.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를 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겠죠. 피지배 계급은 고된 일을,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을까요? 그 도시국가 안에는 저수지, 댐, 도시, 문자는 뭔가 하면은 피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에게 뭘 내야 됩니까? 돈, 세금, 노동을 해야 되겠죠. 노동의 비슷한 말은 일이겠죠. 세금을 냈나 안 냈나? 일했나 안 했나?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해야 되니까 문자가 있어야 되겠죠. 참 안타깝죠. 문자가 이렇게 해서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피라미드가 있는 우리는 예, 요런 요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집트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인더스에도 있었고, 중국 황하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후가 다 비슷하겠죠. 여기 비슷한, 이렇게, 에, 동서로 비슷한 선에서 문명이 발전했죠. 예, 청동시대 인류 문명을 누리며 역사시대로 들어가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